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장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패권을 잃었다.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밀렸다. 그런데 게임의 룰이 바뀌는 HBM4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최종 품질 검증을 경쟁사보다 먼저, 심지어 단 한 번의 재설계 없이 원패스로 통과해버린 겁니다. 시장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며칠 더 빨리 통과했어요 하는 스피드 경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반도체 생태계의 패권을 쥐기 위한 압도적인 기술 독점과 내년 150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예고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팩트만 모아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조급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AI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GPU라는 뇌는 엄청나게 빠른데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HBM이라는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차세대 제품의 데이터 전송 속도 목표치를 초당 13TB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AMD가 우리는 19.6TB를 내놓을 거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엔비디아는 HBM 제조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표 수정 초당 22TB로 올려, 속도도 기본 10GBps 말고 11.7GBps 이상으로 무조건 맞춰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스펙이냐면 기존 기술력으로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들은 이 높아진 문턱 앞에서 철절 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극한의 요구 조건을 가뿐하게 통과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공정 선택에 있었습니다. HBM은 메모리 아파트를 높게 쌓아 올리고 맨 밑에 로직 다이라는 관리 사무소를 두는 구조입니다. 이 HBM4부터는 밑에 있는 관리 사무소, 로직 다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칩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경쟁사들은 안전 제의를 외쳤습니다. 이미 검증된 구형 메모리를 쓰고 관리 사무소도 대만 TSMC의 범용 공정에 외주를 줬습니다. 불량률을 낮추려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극도로 공격적인 배팅을 합니다. 메모리도 타사보다 한 세대 앞선 최신형 D램을 쓰고 하단 관리 사무소에는 자사의 파운드리의 최선단 공정인 4나노를 때려박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성능 격차였습니다. 경쟁사의 12나노 칩은 발열과 통신 병목 때문에 엔비디아가 요구한 11.7GBps 근처에서 헉헉댔지만 삼성의 4나노 칩은 발열도 꽉 잡으면서 심지어 오버클럭 시 13GBps까지 나오는 엄청난 성능의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네 이거 스펙 더 올릴 수 있어? 했을 때 삼성은 우리 아직 한참 남았어. 얼마든지 맞춰줄게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술적인 스펙 외에도 시장이 가장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턴키 모델,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의 진가가 마침내 발휘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HBM3 시절에는 SK 하이닉스와 TSMC의 원팀 동맹이 찰떡궁합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로직이 들어가는 HBM4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경쟁사는 메모리는 한국에서 설계하고 밑단 칩은 대만 TSMC를 맞춰야 하니 물리적인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주방에서 내 레시피대로 요리하기 힘든 것과 같죠. 반면 삼성은 메모리 설계,
최선단 디램 제조, 4나노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합니다. 칩 설계 단계부터 윗부분, 아랫부분을 한 몸처럼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있던 겁니다. 다재다능해서 이도 저도 아니다 라고 비판받던 삼성의 거대한 사업 구조가 HBM4 시대가 되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주방이 된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제 HBM4 시장은 삼성이 100%다 먹는 건가? 하실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량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납품을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최상위 프리미엄 등급인 BIN1은 삼성전자가 독점합니다. 범용 등급인 BIN2는 SK 하이닉스 등이 담당하죠. 단순 물량 점유율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전체 물량의 70% 정도를 가져가며 여전히 양적인 1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꽃은 점유율이 아니라 수익성이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이 독점하는 최상위 등급 HBM4는 단가가 무려 $700 선에 육박합니다. 범용 제품군보다 20에서 30% 더 비싸고 마진율은 50에서 6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HBM 만들기에 바빠지면 일반 D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급 부족이 오고 가격이 급등하겠죠. 하이엔드 시장을 독식하고 레거시 D램 가격까지 오르는 이중 호재가 터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1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HBM4 퀄 테스트 1위 통과는 단순히 일정을 앞당긴 마케팅적 승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고 조직을 뜯어고친 처절한 쇄신의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안전을 택할 때 원C D램과 4나노 로직이라는 극한의 기술에 베팅했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턴키 전략으로 물리적 한계를 뚫어냈습니다. 그 대가로 삼성은 가장 비싸고 돈이 되는 프리미엄 HBM 시장을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진화할수록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더 적은 괴물 같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답안지를 가장 완벽하게 써낸 곳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왕좌에 다시 앉게 될 삼성전자의 행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하는 부엉이었습니다.